이렇게 단일화로 여전히 그 국민의힘은 몰입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오늘 한 300여 쪽 분량의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집 발표가 사전투표 바로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도 해야 되고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리 조정하느라고 하는 거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잖아요. 이제 선거의 반이 끝난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지난 월요일에 내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국민들께. 지난 3년을 대선만 준비한 분들이 지금 공약집을 안 냈다는 거는 오늘 새벽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외교연구원장이 지적을 했던 건 이제 오늘 아침 상황이었고 저희 정치시간에 출연했을 때 그 이후에 공약집이 나오긴 했어요. 최수연 평론가님. 글쎄요, 뭐 정치권 오래 취재하시고 보셨으니까 사전투표 전날에 공약집이 나온 적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공약집은 원래 대선 전에 나옵니다. 공식. 근데 아무리 대선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걸 감안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투표 알리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전투표 전에 안 나오면은 이건 부실검증이라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니까 하루 전에라도 내면서 우리가 이걸 면피해보자 이 생각 같은데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지난 탄핵 이후, 그러니까 계엄 이후서부터 사실상 대선을 준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공약을 둘러싼 검증 내에서 조금 말하자면 말실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어서 투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전략 같은데 저는 책임 정치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이렇게 부실하게 공약 검증을 이렇게 뒤로 미뤘다는 건 저는 정말 이건 비판받아도 마땅하고요. 내일 대선 물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만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300페이지 분량도 많고 뭐 진성준 정책본부장 말 맞따라 이거 다 이것저것 그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번 뜯어봐야 되니까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저 장윤주 변호사님 그렇다고 이거 알 권리 차원에서 전날은 좀 너무 바텄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민주당 캠프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책임지는 공약을 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공약집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로드맵을 넣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도 분명한 이야기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약속했던 이 공약에 대해서 정말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공약 또 책임지는 공약을 내기 위해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약집에 있는 내용들을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400페이지 가까운 300페이지가 넘는 공약집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 두 분량이 할애가 돼 있는데 특히 대법관 증원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 수를 100명도 늘리겠다, 30명도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말라. 그 대법관 증언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아니 근데 정확히 뭐 논란의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0명 관련된 철회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증언할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자 뭐 이런 겁니까? 대법관 증언 숫자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 증언 문제를 지금 저렇게 공약에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지금 만약에 그 증언 시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증언되는 만큼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지만 사실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상의를 한다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에서 국회 의견이나 대통령 의견을 무시한 대법관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마음에 맞는 대법관 임명은 저희가 당연한 거
제도상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대통령이 절반 이상의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 부분은 사실 사법권 독립과는 절대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만약에 공약을 하시려면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또 임명하는 식의 이번 정부 얼마, 다음 정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 임명은 몰라도 저렇게 한 정부에서 절반 이상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예. 저 부분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욱 대변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금 이 대법원의 대법관의 증언 부분이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한 명도 증언할 수 없다 이런 논리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법관을 증언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 부분들 중에서 몇 년씩 처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이 재판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그냥 떠안고 국민들께서 감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면 여야가 합의하고 알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것을 단기 과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거쳐진다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 투표 전날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선 관련 이슈에 많이 집중해서 하나하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